안녕하세요. 혹시 65세 이상 어르신이시거나 부모님이 계신 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으로 연간 최대 8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완화로 72만 원, 연금 감액 폐지로 300만 원, 치과와 병원비 절감으로 최대 200만 원,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로 132만 원, 간병비 등 기타 항목으로 9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총 합계 최대 8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8가지 핵심 복지 정책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국 치매 안심센터가 대폭 확대되어 초기 치매 환자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 요가 등 신체활동, 정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며 장기요양 등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인지건강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시설도 확충되어 가족들이 잠시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치매 돌봄 체계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다초점 렌즈 수술비가 200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고급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덕분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비 1원에서 400만 원이던 것이 본인 부담금이 크게 감소했으며 고급 재료 사용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내장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겪는 질환으로 시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기존에는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역시 노년기에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보행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깨 관절, 고관절,
수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전반적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도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일을 해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건강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감액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세대 간 지식 전수와 멘토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연근무제 확산에도 힘쓰고 있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번째로 치과 치료비 지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60세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지원 개수가 2개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당 100만 원이던 것이 본인 부담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틀니는 기존 7년에 한 번에서 필요시 자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더 나은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은 당뇨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신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 확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브릿지, 크라운 등 다른 치과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돌봄 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요양보호사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간병비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요양원 입소를 지연시키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가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개인위생관리, 식사 도움, 외출 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로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자를 위한 휴식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어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돌봄 기술을 활용한 원경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되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통신비는 월 3만 원까지, 문화비는 연 20만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132만 원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통신비 지원은 가족과의 소통과 정보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료뿐만 아니라 택시비, 장애인, 콜택시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병원 방문, 쇼핑,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통신비 지원으로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케이블 TV 요금 등이 지원되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바우처는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박물관 입장료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과정 수강료에도 사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로 재난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냉난방비가 지원되며 에너지 바우처가 확대되고 경로당 냉난방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AI 기반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이 도입되어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무더위 쉼터와 혹한기 쉼터도 운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AI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은 어르신들의 일상 패턴을 학습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관리센터에 알림을 보냅니다. 화재, 가스 누출, 낙상 등의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골든타임 내에 구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oT 센서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되어 혈압, 혈당, 체온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무더위 쉼터와 혹한기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간단한 식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미세먼지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대피 장소를 안내합니다. 여덟 번째로 기초연금 감액이 완화되어 연간 최대 72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감액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기초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되어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의 감액률도 줄어들어 노인 부부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갱신 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하고 개별 신청이 필수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 상담사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복지 포털 사이트에 사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는 복지 전담 창구가 설치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잡한 서류 작성도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번 정책들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의 청년과 중년층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만드는 노인 복지 시스템이 미래에 자신들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좋은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